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8을 넘어가기 전에 평형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충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방정식. 우선은 저희가 이 책에서는 항상 쉽게 설명하기 위해 2차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형방정식이라는 것, Equation of Equilibrium이라는 것은 일단 목적이 미지수인 반력을 풀기 위해 자유물체도를 작성하고 평형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게 목적인데요. 미지수 반력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외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힘,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이제 외력이라고 하고요. 외력이 발생을 하면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반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외력을 버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반력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바로는. 외력은 뭐 물체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지지대 부분들에 발생하는 반력, 이 외력과 반대 방향의 반력은 바로 구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구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평형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 한번 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실제 시스템을 자유물체 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FBD로 단순화시킨 후에 어디에 반력이 발생하는지를 위치를 파악을 하고 방향을 생각을 해서 평형방정식을 구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나오고요. 자, 평형방정식은 미지수 반력을 풀기 위해 자유물체들을 작성해서 평형방정식을 적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평형방정식은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일 때 평행 상태에 놓인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만든 방정식입니다. 고체역학에서 모든 물체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으면 반드시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체가 고정이 되고 대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겠죠.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직교좌표계에선 평형방정식은 세개의 모든 방향의 힘이 합이 0에 동일한 세 개의 스칼라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세 개의 스칼라 방정식, 평형방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의 스칼라 방정식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힘들이 평형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 모든 X방향의 모든 힘들을 합하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어떤 힘이 발생하든지 간에 발생하는 모든 X축 방향의 힘들은 다 합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야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겠죠. 두 번째는 모든 Y방향의 힘들을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동일하겠죠. 위로 가는 힘, 아래로 가는 힘이 동일을 해야 이 물체가 고정이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한 가지 힘이 더 있습니다. 모멘트. 모멘트라는 건 회전하는 힘이라고 했었죠. 어떤 물체에 어떤 임의의 점, 여기는 이제 임의의 점을 O라고 표현했는데 O라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에 발생하는 모멘트, 예를 들어 이런 쪽으로 발생하는 모멘트가 있으면 반대 방향의 모멘트도 있어야 이 물체가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모멘트들의 모든 합은 항상 0이 돼야 회전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X축 방향, Y축 방향, 모멘트 이 세 개의 식이 항상 같이 갑니다. 이 세 개의 스칼라 방정식을 이제 평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하는 이유는 반력을 구하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력이 이제 미지수 우리가 구해야 할 값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어디에 발생하는지,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반력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지부가 주어진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을 방해하면, 지지부가 주어진 방향으로 물체 이동을 방해하면 그 물체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반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지부를 보셔야 돼요. 그 물체를 지지하고 있는 부에 어떤 이동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회전의 방해를 받으면 반대 방향의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요. X축 방향으로 이동을 방해하면 X축 방향으로 반력이 발생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물체 이동을 방해하면 Y축 방향에 반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의 종류들을 따라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봅시다. 일단 처음 케이블 지지. 케이블 지지라는 건 어떤 물체를 케이블로 이렇게 끈으로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반력이 발생을 하냐면 이 케이블은 어때요? 이 물체를 이렇게 당겼을 때 반대쪽으로 당겨지는 반력이 하나 발생하겠죠. 케이블 방향으로. 그렇죠? 이 물체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얘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헐렁해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블이 방해하는 건 바로 이 줄 방향으로 당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반력, 이런 반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줄 방향으로 반력 한 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언노운 값이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구해야 할 값입니다. 외력에 따라. 두 번째 롤러 지지. 롤러 지지라는 건 이제 롤러라는 거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원통으로. 이 원통이라는 의미는 딱 보시면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의 힘을 방해하나요? 방해하지 않죠. 그냥 굴러가 버리니까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의 힘은 방해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롤러는 이 물체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띄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 지면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Y 방향으로의 힘은 방해한다. 한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 세 가지 힘을 봐봐야 돼요. X, Y, 그리고 모멘트. 얘는 돌아가는 걸 방해할까요? 얘는 돌아갈까요? 그러면 롤러는 돌아간다라고 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체가 자유롭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롤러를 중심으로. 그래서 롤러는 X축 방향으로도 방해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회전 방향으로도 방해하지 않는데 한 가지 유일하게 방해하는 게 Y축. Y축으로는 움직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Y축의 반력이 있다. 한 개. 이 방향은 위인지 RNG는 나중에 구해봐야 합니다. 외력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Y축 방향으로 반력이 한 개 있다. 수직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롤러는. 그럼 핀 지지는 어떨까요? 얘도 일단 그럼 X축으로 움직일 수 있냐? 있죠. 아니, 없죠. X축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Y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X축, Y축 반력이 있겠죠. 회전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 핀만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할 수 있어요. 핀을 중심으로. 그래서 X축 반력, Y축 반력 두 가지의 반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거죠. 반력이 두 개라는 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지지입니다. 고정지지.
고정 지지는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벽에 이렇게 완전히 딱 붙어 있다. 이 경우에 이 x축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수평 방향으로? 없죠. y축 방향으로? 없죠. 돌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발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x축으로의 발력, y축으로의 발력, 그리고 모멘트 발력. 그래서 발력이 3개. 그래서 미지수가 3개. 그러니까 풀어야 할 값이 방정식의 해가 가장 많은 거죠. 언노운이 3개니까. 그래서 발력이라는 거는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멘트를 방해하는 경우에 발생을 한다. 그리고 지지부의 형태에 따라 발력의 개수와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뒤에 또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모멘트에 대해서 잠시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모멘트의 정의는 힘이 작용하는 평면과 수직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힘과 거리의 비례를 하게 되고요. 식이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M은 R은 이제 거리고요. F는 힘이고요. X라는 거는 이제 외적인 거죠. 크로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원점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점에서 그럼 이제 R이라는 벡터가 있겠죠. 그 점에서 이런 식의 힘을 준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수직이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를 Z축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모멘트가 생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외적이라는 거는? R의 절대값과 R의 크기와 F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인 세타라는 게 이 수직일 때 얼마죠? 1이죠. 그렇기 때문에 R 곱하기 F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수직으로 발생하는 힘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서 R 곱하기 F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쉽게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시를 보면 일단 좌표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원점이 있고 이 축으로 기어가 돌아가겠죠. 근데 힘을 어디다 줬냐? 이 지점에 줬는데 그럼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100mm네요. 100mm고 그리고 힘을 이런 방향으로 60N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멘트를 구하려고 하면 수직 방향의 힘만 구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수직 방향, 이 거리와 수직 방향의 힘은 이거겠죠? 그러면 삼각형 공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60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20이니까 코사인 20이 되겠죠? 코사인 20도가 60 곱하기 코사인 20도 60 곱하기 코사인 20도 그렇죠? 그래서 이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모멘트는 여기는 이제 뭐 F라고는 이 F는 저희가 구한 거는 60 곱하기 코사인 20도 얘를 구하면 56.4N이 나온대요. 그럼 모멘트의 크기 M은 거리 100mm 곱하기 56.4N. 그래서 크기는 이제 56.4가 되는데 이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보면 오른손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일단 그 방향은 이렇게 내리니까 이렇게 돈다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기어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 텐데 그럼 이렇게 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오른손 법칙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했을 때 엄지가 축이 되는 거고요. 엄지가 축이 되는 거고 이 나머지 손가락의 요 방향이 감싸지는 방향이 회전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 Z 방향이 플러스고요. 반대로 손가락을 좀 꺾으셔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라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손가락을 이렇게 꺾어서 해보시면 반대 방향으로 손가락이 말리게 하려면 엄지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렇죠. 이 경우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 그러니까 K축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붙였습니다.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뒤에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형방정식의 예제 다음과 같이 하중을 받는 보에 작용하는 수직 및 수평 반력을 구하여라. 보의 무기는 무시한다. 이제 곧 체육학 배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엄청 많이 푸실 거예요. 어떤 굉장히 단순화된 자유물체들을 가지고 반력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배웠던 롤러가 있죠. 그리고 요 세모는 핀입니다. 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롤러와 핀. 그러면 외력이 어떤 게 있어요? 이쪽으로 외력 하나, 외력이 총 3개가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외력이 4개가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 반력을 구해야 되니까 반력이 어디에 발생하는지 알아야겠죠? 반력이 어디에 발생한다고 했죠? 지지부에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지지가 돼 있나요? 여기에 지지가 돼 있죠, 지금. 여기. 롤러와 핀에. 그러면 롤러는 반력이 어떻게 발생한다고 했나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반력이 수평 방향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직 발령 반력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모멘트는 있나요? 얘가 회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멘트 반력은 없습니다. 수직 방향 반력만 있구나. 얘는 P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나요?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반력이 있는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의 반력도 존재하는 거고요. 회전 모멘트는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모멘트 반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총 미지수가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반력이 3개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A점이니까 A점에서의 Y방향의 반력 AY, B점에서 Y방향의 반력 BY, 래퍼 BY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X축 방향의 반력은 BX. 이렇게 되는 3가지 값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방향은 처음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BY를 그리고 이렇게 BX를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왜냐면 나중에 답이 나오면 이렇게 구했을 때와 이렇게 구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똑같은 값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방향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평행방정 3가지를 이렇게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었죠. X축 방향의 모든 힘이 0이 되고 Y축 방향의 모든 힘이 합이 0이 되고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게. 그러면 X축 방향의 힘은 봅시다. X축 방향을 발생하는 힘은 300N 주르륵 가서 BX 딱 2개죠. 그래서 300N은 이렇게 발생을 했고 BX는 이렇게 발생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는 걸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하는 걸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직교좌표계랑 동일하죠. 그럼 300 빼기 BX는 0이 된다 라고 풀면 BX는 300이 나옵니다. 이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건 이 방향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300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bx가 만약에 300이라면 그럼 얘는 나중에 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y방향의 모든 합이 0이다라고 하면 y방향의 힘들을 보면 되겠죠? ay, by, 300, 100, 200. 근데 ay는 위쪽이었고 by 위쪽이었고 300이 아래쪽이었고 100이 아래쪽이었고 200, 200 어디죠? 예, 맨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합이 0이다 라고 하면 by도 357이라는 양수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위쪽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이 방향이 맞다라는 거죠. 그다음 모멘트는 어떤 점에서 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지점에서 식을 구하는 게 식이 편하겠구나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는 B에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B에서 이 B점에서의 모멘트들을 구해보는 거예요. B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 B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회전시키는 힘들은 어디에 있을까? 봅시다. 우선 BX라는 힘은 이 점을 회전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멘트는 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거리가. 항상 아까 R과 F가 있었죠. 내가 돌리고자 하는 축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힘을 줘야 회전이 됩니다. 근데 그 축 점에다가 밀어서는 얘가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BY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없죠. 딱 그 점에 주는 힘은 모멘트 발생할 수가 없어요. 200N은 없죠. 동일하게. 근데 그럼 어떤 애가 있나요? AY는 이 B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얼만큼 떨어져 있나? 이만큼. 그리고 수직 방향의 힘이죠. 그래서 AY에다가 거리 7을 곱하면 요 전체 거리가 7이죠. 7을 곱하면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는 손가락을 말아보시면 이렇게 말아보시면 이 엄지가 마이너스 방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300N. 300N은 300N인가요? 300N은 이 B점의 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딱 봐도 이렇게 미는 힘으로 얘를 회전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 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건 각도의 문제입니다. 아까 외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라고 했었죠. R과 F의 사이의 각도가 얘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잖아요. 평행이면 사인 같은 경우에 0도 180도 이런 경우에는 얼마예요? 값이? 0이죠. 그러니까 모멘트가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300은 뭐냐? 요 300이에요. 요 300. 그쵸? 얘는 이 B점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5m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힘이죠. 수직 방향. 그래서 300 곱하기 5고 얘는 이렇게 발생하니까 손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방향. 네. 그래서 300N, 300N 곱하기 5m 곱한 거. 그 다음 마지막 힘이 또 뭐 있죠? 100 있죠? 100은 이렇게 수직 방향이고 거리가 2m 떨어진 거니까 100 곱하기 2. 방향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방향이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도니까 플러스 방향, 엄지가. 그래서 100 곱하기 2. 다 더하면 AY는 243이다. 그래서 AY도 결국에 방향이 맞았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